안녕하십니까. 지구학의 이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자, 20강째가 되겠습니다. 자, 별의 진화의 첫 번째 시간이에요. 자,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 잠깐 복습하고, 그리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죠? 자, 지난 시간에 뭐 배웠었냐 하면, 우리가 이제 별의 종류라고 하는 거 배웠던 것 같아요. HR도 기억나시죠? HR도. 그래프 했었잖아요. 자, HR도 상에서, 자, 우리 태양 주변의 별들을 쭉 우리가 조사를 해서 그 물리량들을 표시해 봤더니, 자, 별들이 크게 4개의 그룹으로 분류가 됐었다. 기억나시죠? 첫 번째, 가장 많았던 게 주계열성이다. 한 90% 정도가 주계열성이 됐었다. 자, 이때 90%의 의미는 주계열성일 때가 일생에 있어서 별의 일생이겠죠. 90%의 기간을 보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초거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제일 큰 거. 그 다음 적색 거성이 있었었고 가장 작지만 온도는 높았던 백색 외성이 있었다. 자, 이제 그러한 별의 종류를 우리는 광도 계급으로 나타냈었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자, 이런 얘기들. 자, 그런데 이 HR도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의미가, 자, 별도 우리들처럼 바로 탄생이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 이제 소멸이라고 하는 게 있겠죠. 그죠? 참, 태어나서 늙고 죽는다. 뭐 종교도 있지만. 자, 그래서 우리 인간처럼 별도 탄생하고 소멸한다라는 것들을 이 HR도가 알려주는 거예요. 멋지지 않나요? 되게 멋진 것 같은데? HR도.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별의 전화의 첫 번째 시간에서 별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별이 탄생하는지를 갖다가 오늘 좀 알아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자, 별이 탄생하는 장소부터 들어갈게요. 별의 탄생 장소다. 자, 별이 어디에서 탄생을 할까? 탄생 장소입니다. 일단 뭐 우주에서 탄생하는 건 다 아실 거고요. 자, 이제 우주를 우리가 관측을 하게 되면 어떤 게 있냐면, 자, 수나 헬륨 같은 물질, 우주에 떠 있는 물질을 성간 물질이라고 불러요. 성간 물질, 성간 물질. 자, 그러한 성간 물질. 자, 수하고 헬륨만 있는 건 아니고, 물 분자 같은 것들이 얼음 상태로 존재하게 되고, 뭐 탄소 같은 것들이 좀 있기도 하고요. 그죠? 여러 개의 어떤 원소 같은 것들이 뭉쳐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성간 물질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 그것을 우리가 관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이냐면 마치 지구상에서 우리가 구름 같은 걸 보듯이 그렇게 구름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우리 뭐라 할 거냐면 성운이라고 부른다. 첫 번째 기억할 건 별의 탄생 장소가 성운이구나. 성간 물질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구나. 이렇게 그러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근데 성운을 보게 되면 성운이 크게 두 가지로 보일 수가 있어요. 좀 어둡게 보이는 성운이 있어요. 자, 그거를 우리가 암흑성운이라고 부른다. 암흑성운, 암흑성운. 자, 여기서 표시할게요. 암흑성운. 빨간 펜을 제가 놓쳤나? 빨간 봉투를 암흑성운으로 할게요. 암흑성운. 그래서 별이 탄생하는 장소는 암흑성운이다. 암흑성운.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둡게 보이는 성운 속에서 별이 태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암흑성운 말고도 밝게 보이는 게 있어. 밝게 보이는 건데, 그거는 살짝 그냥 말로 하고 넘어갈게요. 반사성운하고 발광성운이 있다. 반사와 발광. 그러니까 반사와 발광은 밝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사성운은 반사 때문에 밝게 보이는 거고요. 발광은 스스로 빛을 발하기 때문에 밝게 보이기. 그러다 보니까 밝긴 밝지만 그 원리가 다르잖아요. 원리가. 됐죠? 그죠? 그럼 반사성운은 좀 어떻게 보이냐면, 우리가 보통 어때요? 그죠? 바다가 파랗다. 하늘이 파랗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 실제 바닷물의 색이 파랗지는 않을 거고.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바다가 파랗게 보이는 이유는 햇빛이 비쳤을 때 바닷물에 파란색이 많이 반사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사성운은 밝게 보이는데 파랗게 보인다. 파란색이 반사가 잘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이제 발광성운이 있는데, 발광성운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근데 성운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별처럼 뜨겁진 않겠지. 그지? 그러니까 뜨거움에도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빛을 발하긴 발하는데 우리네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이 나오긴 나오는데 좀 온도가 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빨간색, 빨간 빛들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발광성운은 약간 빨갛게 보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운 중에 밝게 보이는 게 반사 발광이다. 반사는 파랗게, 오케이. 발광은 좀 붉게 보인다. 됐죠? 자, 하지만 그런 곳에서는 별이 태어나지는 않고 별은 암흑성운 속에서 태어난다.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암흑성운. 자, 암흑성운의 특징은 어둡게 보이는 이유가 다른 성운에 있는 그런 성간 물질보다 온도가 좀 낮아요. 성간 물질 자체가 온도가 낮다. 온도가 낮고. 자, 두 번째는 좀 밀도도 높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밀도 높다. 그래서 자, 암흑성운 중에서도 특히 온도가 낮고 밀도가 높은, 온도가 낮고 밀도가 높은데 또 이런 부분들에서 온도가 낮다 보니까 성간 물질이 잘 못 움직이고
밀도가 크다 보니까 중력이 크겠죠. 이런 성간 물질들이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바로 뭐가 된다? 별로 탄생을 하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 암기하자고. 탄생하는 장소가 뭐라고요? 성운이다. 어떤 성운이다? 암흑성운. 암흑성운 중에서 온도가 낮은 부분이다. 됐지? 온도가 낮고 밀도가 높은 부분에서 별이 탄생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이런 성간 물질이 이제 모이게 되는 거야. 결국 티끌들이 모여서 별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티끌 모아 별이다. 멋지지 않나요? 작은 것들이 모여서 별이 된다. 자, 이제 뭉칩니다. 자, 그다음 형태가 약간 둥근 형태가 됐을 때, 그걸 우리가 이제 원시별이라고 불러줄게요. 원시별. 자, 그래서 성간 물질이 뭉쳐서 첫째 되는 게 바로 누구다? 원시별. 자, 그래서 원시별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겠죠. 그죠? 성간 물질이 많이 뭉칠수록 원시별의 질량이 커지게 되고, 성간 물질이 조금 좀 적었다면 원시별의 질량이 좀 작겠죠? 그러니까 원시별의 질량도 역시 얼마만큼 뭉쳤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됐죠? 자, 이제 원시별부터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하면 돼요. 성간 물질이 모여서 원시별이 됐구나. 됐죠? 자, 오케이.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운 속에 있는 물질이 쭉 뭉치면서 원시별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 자,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중심으로 뭉치다 보면, 옆으로 약간 뺄게요. 자, 어떤 일이 있냐면, 이거는 뭐 시험 문제 잘 나오진 않아. 근데 있으니까 볼게요. 자,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 높이 따진 에너지 있잖아. 그치? 그런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 감소. 그리고 중심으로 끌려 들어오다 보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게 돼요. 운동 에너지가. 위치가 감소하면서 운동 에너지 증가한다. 뭔가 하나 잃어버렸다면 한 가지가 늘어나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게 된다. 그러면서 빠른 속도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회전을 하게 된다. 회전. 역시 뭐 수능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회전을 하게 되니까 회전 결과 무슨 힘이 생기냐면 원심력이라고 하는 힘들이 생겨요. 원심력. 원심력 때문에 중심에 있는 물질들이 쫙 바깥으로 이렇게 뻗어나가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형태가 되냐면 약간 원반 형태의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 원반 형태. 자, 물질들이 원반 형태로 모이게 되죠. 원반 형태. 그러면서 이 원반의 중심에 뭐가 태어난다? 원시별이 태어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됐죠? 원반. 그래서 태어나는 과정은 이렇게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들. 자, 이제 원시별부터 이제 우리 이쪽으로 뺄게요. 자, 원시별이 이제 자, 형성이 되고 또 이제 주변의 물질들을 빨아들이겠죠. 그리고 또한 모여있는 물질들 간에 중력이 작용을 하게 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원시별의 탄생, 원시별이 별로 가는 탄생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중력이에요. 중력. 중력에 의해서 자, 물질들이 수축을 하게 된다. 중력 수축. 중력에서 계속 수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중력 수축에 의해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처음엔 되게 넓은 공간에 퍼져 있던 것들이 뭉치는 거잖아. 그지?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좁은 공간으로 모이면서 밀도가 점점 높아져. 밀도가 높아지고. 자,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두 번째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보면 되잖아. 그지? 쭉 끌려 들어오면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되고, 운동 에너지 일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온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원시별은 중력 수축에 의해서 밀도가 높아지고 온도가 높아집니다. 당연히 뭐 크기도 뭐하죠? 감소하게 되고. 자, 그러면서 이제 점점 형태를 바꿔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다가 됐지. 바로 표면의 온도가 몇 도가 되냐면, 오케이. 대략 1000 켈빈 정도가 되는 순간이 와요. 어느 순간. 자, 표면 온도가 얼마가 된다? 1000 켈빈이 되는 그 순간이 오게 되면 1000 켈빈. 이때부터 이제 어떤 빛이 나오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있잖아요. 그죠? 가시광선 중에서 붉은 빛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됐죠? 붉은 빛이. 그러다 보니까 오케이. 밤하늘에서도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표면 온도가 1000도가 됐을 때 이때의 단계. 이때의 단계를 우리는 자, 이거를 주계열이 되기 전 단계라고 해서 전주계열성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전주계열성이 된다. 전주계열성. 주계열의 전 단계겠다. 비포. 자, 특징은 표면 온도가 대략 1000 켈빈 정도가 되면서 붉은 빛의 가시광선이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지? 오케이. 아직까지 우리가 HR도에서 배웠던 주계열성이 된 건 아니에요. 아직은 전이다. 전 단계, 전 주계열이 된다. 표면 온도가 1000 켈빈 정도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계속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그지? 시간이 가면서 중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더욱더 물질을 수축을 시키게 되고요. 자, 밀도는 점점 높아지게 되고 온도가 높아질 거예요.
계속 시간이 가면서 크기는 감소하게 되고. 그러다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자, 이제 중심 쪽의 온도가 제일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심 온도가 제일 먼저 높아지게 되는데, 중심 온도가 1000만 켈빈이 되는 순간이 찾아와요. 중심 온도가 1000만 켈빈이 되는 순간이 찾아온다. 근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이 중심 온도가 1000만 켈빈이 되는 순간, 이때부터 아주 멋진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 들어봤을 거예요. 자, 가벼운 원자핵들이 뭉쳐서 무거운 원자핵이 된다. 무슨 반응이죠? 핵 반응이잖아. 이러한 반응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핵융합 반응이라 그래요. 자, 원자핵은 사실 융합하기 어렵걸랑. 그런데 중심 온도가 1000만 켈빈이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아주 가벼운 수소라고 하는 이런 원자번호 1번인 원자핵이, 그치? 자, 1000만도의 온도 때문에 수소 핵 융합 반응을 하게 돼요. 그래서 1000만도가 되는 순간부터 이런 일이 생긴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전 주기열 단계에서 계속 중력 수축을 하면서 중심 온도 높아진다. 드디어 1000만 켈빈이 되는 순간 턴온, 스위치가 켜지는 거예요. 스위치가. 이때부터 수소 핵 융합 반응을 하게 되고, 오케이. 이때부터를 우리는 비로소 이름을 붙입니다. 뭐라고 붙여주냐 하면 주계열성이라고 부릅니다. 주계열성. 자, 그러니까 전 주계열과는 차이 나는 거 이해되시죠? 전 주계열성에서는 뭐 했었죠? 그렇죠. 중력 수축에 의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중력 수축. 시간이 흐를수록 밀도가 증가하게 되고 온도가 높아지고 크기는 감소했던 거지. 하지만 중심 온도가 1000만 켈빈이 된 그 순간부터는 뭐가 됐다고요? 진정한 별 주계열이 된 거야. 그러면서 수소 핵 융합 반응을 하게 된다. 수소 핵 융합 반응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진정한 별이 되게 되면 중력 수축도 있었지만 이 수소 핵 융합 때문에 중심이 되게 뜨거워져. 그러다 보니까 중심에 있는 물질의 온도는 높고 상대적으로 밖에 있는 물질의 온도는 낮다 보니까 중심에서 바깥으로 밀어내는 기체의 압력 차이에 의한 힘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중력과 기체 압력 차이의 힘이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별의 크기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야. 별의 크기가 일정한 상태로 유지가 된다.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상태. 이걸 우린 주계열성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런 주계열성에서 별들은 자신의 일생에 얼마? 90%의 기간을 보내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냥 이해되시겠죠? 그죠? 90%의 기간을 이 기간에 보내게 된다. 이런 얘기야. 어렵지 않죠? 그럼 정리해볼게요. 자, 별의 진화입니다. 자, HR도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아주 멋진 의미는 뭐다? 별의 탄생과 소멸이죠. 이걸 우리는 별의 진화라고 불러주는 거고. 자, 별이 태어나는 장소를 우리는 암흑성운이라고 불렀어요. 그 중에서도 온도가 높고, 큰일 날 뻔했네. 그죠? 밀도가 높고, 온도가 낮은 부분에서 자, 물질들이 뭉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둥근 원시별이 형성이 되게 되고, 전 주계열 단계를 거치고 주계열성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시별이에요, 원시별. 원시별을 보게 되면 주변에 성간 물질이 많아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질이 뭉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상대적으로서 질량이 큰 원시별이 만들어질 수 있어. 편의상 큰 원시별이라고 할게요. 그죠? 자, 두 번째는 질량이 상대적으로 작은 원시별도 만들어질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게 좀 중요한 거예요. 자, 상대적으로 질량이 큰 원시별, 상대적으로 질량이 작은 원시별. 그럼 질량이 큰 원시별은 많이 뭉치니까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아지게 되고요. 그죠? 오케이. 많다 보니까 어때? 크기도 크겠죠? 반지름도 좀 크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오케이. 이 녀석들을 우리가 HR도 상에다 표시를 살짝 하게 되면, 그죠? 자, 여기도 뺄게요. HR도. 이렇게 HR도. X축을 우리가 표면 온도라고 잡아주게 되고요. Y축을 광도라고 잡을 거야. 자, HR도 기억나시죠? X축에 있는 게 바로 뭐였었다? 표면 온도. 자, 표면 온도라고 했었고, Y축에 있는 걸 광도라고 했었어요. 자, 이때 표면 온도는 원점으로 갈수록 높아졌던 거 기억나시죠? 오케이, 땡큐. 그치? 위로 갈수록 광도 큰 거였었고, 주계열성은 어떻지?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될 거야. 그치? 주계열성.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얘기하는 원시별들은 아직 그렇게 막 뜨거운 건 아니니까, 온도가 좀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진 않으니까, 낮은 쪽, 오른쪽에 이렇게 위치하게 되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그래서 큰 원시별과 작은 원시별이 있었을 때 됐습니까? 질량이 큰 원시별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그지? 광도가 크다. 많이 뭉치다 보니까 온도도 살짝 뭐 높을 수는 있어요. 그죠? 어쨌든 광도가 크다는 게 핵심이야. 질량이 큰 원시별이 많이 뭉치다 보니까 광도가 크다. 됐죠? 자, 근데 원시별이 결국은 뭐야? 전 주계열 단계를 거치고 주계열성으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질량이 큰 원시별은 뭐로 태어나냐면 질량이 큰 주계열로 태어나야 돼요. 뭐 당연한 얘기지. 질량이 큰 원시별은 질량이 큰 주계열. 질량이 작은 원시별은 질량이 작은 주계열로 태어날 거 아니야. 자, 그럼 칠판좀 잠깐 봐주시고요. 주계열을 두 개의 그룹으로 한번 나눠보자.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 좀 그렇지만, 그지? 그럼 왼쪽에 있는 이 주계열들은 어때요? 온도가 높고 광도가 큰. 그래서 또 반지름도 큰, 질량도 큰 주계열이었잖아요. 자, 하지만 오른쪽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온도는 낮고 광도도 낮은, 반지름은 작은. 됐지, 그지? 질량은 작은 주계열이니까. 되셨죠? 이거는 큰 주계열이 돼요. 큰. 얘는 작은 주계열이 된다. 자, 그래서 HR도 상에서 이 원시별이 주계열성으로 변하는 그 경로를 보게 되면 질량이 큰 원시별 쪽은 이렇게 됐죠, 그죠? 질량이 큰 주계열로 태어나기 위해서 X축상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변화가 좀 뚜렷할 거예요. 다른 것들에 비해서. 자, 그에 비해서 질량이 작은 것들은 어떻게 될까? 그렇죠. 질량이 작았으니까 질량이 작은 주계열로 태어나야 되겠지. 그잖아.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이런 게 뚜렷해지는 거지. 아, 그렇다면 원시별이 주계열성이 되는 거잖아. 되는 과정에서도 질량이 이렇게 다르게 되면 진화의 경로가 약간 달라진다는 얘기지. 이해됐죠? 아, 됐잖아요. 됐지, 그지? 오케이. 자, 그래서 질량이 큰 원시별들은 어떻다? 질량이 큰 주계열이 돼야 되기 때문에, 됐지, 그지? 자, X축상의 변화가 크다는 얘기죠. 결국 무슨 말이지? 원시별이 주계열이 될 때 표면 온도의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 상대적으로 질량이 작은 원시별에 비해서. 자, 그거에 반해서, 그죠? 약간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 이 친구들이에요. 질량이 작은 원시별들. 질량이 작은 원시별들은 질량이 작은 주계열로 태어나야 되지요. 그죠, 그죠? 그래. 그러니까 뭐예요? X축상의 변화보다는 무슨 축? Y축. Y축상의 변화니까 광도 변화가 상대적으로 크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질량이 큰 원시별은 질량이 큰, 온도가 높은, 광도가 큰, 반지름이 큰 주계열로 태어나게 되고 질량이 작은 것들은 이렇게 광도 변화가 상대적으로 크다라는 것들. 그래프상에서 읽으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질량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진화의 속도가 달라진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됐죠? 아주 어려운 얘기는 아니잖아. 그지? 이렇게. 자, 그러면서 이 질량이 큰 친구들, 질량이 작은 친구들이, 그지? 여기서 어떻죠? 주계열성에서 자신의 일생의 얼마? 90%의 기간을 주계열의 모습으로 보내게 된다. 이런 얘기지. 자, 어려운 얘기 아니시죠?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됐고. 됐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게 되면 질량이 큰 원시별일 때는 에너지원이 뭐냐고 물을 거예요. 뒤에서 우리가 다시 또 복습하겠지만 이때는 중력 수축에 의해서 그죠? 에너지를 얻게 된다. 가는 과정을 잠깐 보자고요. 그럼 반지름이 어떻게 돼? 작아졌고 온도는 높아졌고 됐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잖아, 그죠? 자, 이런 것들 우리가 큰 틀만 기억하고 어떤 디테일한 문제들은요, 이런 자료들이 주어질 거니까 그 자료상에서 여러분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 풀 때는. 됐죠? 오케이. 자, 질량이 작은 것들은 또 이런 식으로 변했으니까 제가 볼 때 한번 그려보는 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 여러분이 한번 그려보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고 머릿속에 되니까. 자, 이제 하나만 우리가 더 들어갈 건데 이제 보고. 자, 그럼 질량이 큰 원시별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죠? 오케이. 질량이 작은 질량이 큰 원시별에서 질량이 큰 주계열로 태어났잖아요. 그죠? 스타트. 피니시. 자, 질량이 작은 원시별로 시작해서, 자, 질량이 작은 주계열로 태어났잖아. 그지? 자, 그렇다면, 오케이. 비긴이 되고 엔드가 되나요? 자, 그럼 원시별이 주계열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을 거야. 시간. 요 시간이 또 이제 중요한 거죠. 시간이. 자, 어떤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죠? 어떤 경우에는 시간이 작게 걸리는 경우도 있겠지. 그럼 이 시간을 결정하는 요인이 뭘까라고 묻는 거잖아. 그지? 됐죠, 그죠? 요거. 뭐죠, 여러분들? 아, 알잖아. 됐죠, 그죠? 중력이라고 하는 거. 됐죠? 아, 결국 중력이라고 하는 녀석이 시간을 결정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중력이라고 하는 게 시간을 결정한다. 됐나요? 중력. 됐지? 자, 그럼 질량이 큰 원시별은 중력이 어때? 크잖아. 힘이 크다 보니까 딱딱딱딱 빠르게 끌어당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짧은 시간을 가지고 질량이 큰 원시별이 질량이 큰 주계열로 태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좀 지저분한데, 그치? 칠판이 좀 작아서
제가 작다 보니까 칠판도 작네. 자, 그러니까 질량이 작은 원시별은 질량이 작은 주기로 태어나는데 중력이 작다 보니까 이때는 어떻게 돼? 긴 시간이 걸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시간 타임도 달라지는구나라는 거죠. 결국 뭐예요? 중요한 건 중력이지, 중력. 그래서 질량이 큰 것들은 중력이 커서 짧은 시간에 주기로 태어나게 되고 질량이 작은 것들은 긴 시간에 걸쳐서 태어나게 된다. 이해됐나요? 어렵진 않죠, 그죠? 이런 얘기야. 별거 없다니까. 됐지, 그지? 자, 이렇게 이제 태어나게 된다라는 거. 자, 요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질량이 큰 주기율성이 중력이 크잖아. 그런 중력에 의해서 중심 온도가 높다 보니까 핵 반응도 더 빠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명이 짧게 되고. 자, 상대로 질량이 작은 주기율성은 중력이 작다 보니까 중심 온도도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그죠? 핵 반응이 좀 느리게 일어나다 보니까 수명이 길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떤 뭐 질량이 큰 주기율성은 1억의 어떤 수명을 갖고 있다면 어떤 것들은 100억, 200억, 300억의 시간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 모든 것들을 달리 만드는 게 전부 다 뭐다? 중력이었구나.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시간에 다루는 건 어떤 거냐면 별의 진화의 첫 번째 별의 탄생 과정을 살펴본 거예요. 자, 저하고 참 정리를 해볼게요. 다시 한번. 자, 별이 탄생을 합니다. 어디에서? 이제 외우셔야죠. 암흑성운에서. 외웠나요? 됐죠, 그죠? 자, 온도는 어떤 부분이라고요? 밀도는 어떤 분이라고요? 오케이, 분이란다. 온도는 오케이, 낮은 부분. 됐죠? 밀도는 높은 부분.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서 별이 탄생을 하게 된다. 자,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티끌모아 별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중력에 의해서 수축을 합니다. 중력 수축. 요게 에너지원인데 어느 순간 둥근 형태가 됐다. 둥근 형태, 그죠? 뭐라고 부르죠? 원, 시, 별이라고 부를 거고 중력 수축에 의해서 점점 크기는 감소하게 되고요. 밀도 증가하게 되고 온도 증가. 됐지, 그지? 하면서 자, 이제 드디어 표면 온도가 1000켈빈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럼 원시별에서 그 다음 단계를 우리 뭐라 그랬어요? 자, 좀 아쉽지만 전 단계니까 전 주기율성. 됐죠? 자, 이제 드디어 서서히 표면에서 빛이 나오기 시작하죠? 가시광선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빨간 빛들이. 하지만 아직까지는 중력 수축에 의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고. 자, 그러나 이제 어느 순간 중심 온도가 1000만 도가 되고, 그죠? 핵 융합 반응이 있었었는데, 무슨 반응이라 그랬어요? 그래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생겼다. 자, 그래서 수소 혼자 4개가 뭉치는 거예요. 뒤에서 다시 다룰 거예요. 하나 헬륨이 되는 단계. 자, 사랑이죠, 사랑. 가벼운 원자핵들이 뭉쳐서 무거운 것들이 되는 것들, 이 사랑. 그러면서 이때 이제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질량 결손에 의해서. 뒤에 할 겁니다. 자, 이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때부터 진정한 별이기 때문에 얘를 우리는 주계열성이라고 부르게 된다. 자, 여기까지 문제 없으시겠죠? 주계열성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때부터는 중력이라는 힘도 있지만 내부의 온도가 높다 보니까 내부에 있는 기체들이 바깥으로 밀어내려는 압력의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크기가 거의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게 된다. 이런 얘기일 거예요. 자, 어렵지 않죠? 오케이. 자, 결국 원시별에서 이제 주계열이 되는 건데, 이때 질량이 큰 원시별, HR도 살짝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오케이. 질량이 큰, 질량이 작은. 자, 이러한 바로 원시별들은 질량이 큰 것들은 질량이 큰 쪽으로, 질량이 작은 것들은 작은 주계열성으로 진행을 해야 되니까. 질량이 큰 것들은 그렇죠. X축. 표면 온도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상대적인 얘기지 뭐. 자, 질량이 작은 것들은 상대적으로 광도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더라 라는 것들이에요. 큰 틀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됐고. 하지만 중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지? 원시별에서 주계열이 될 때, 원시별에서 주계열이 될 때 시간을 결정하는 거니까 이때는 무슨 시간? 그렇죠? 짧은 시간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고 됐지? 얘는 어떻지? 긴 시간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더라 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서 주계열성에서 자신의 일생에 90% 해당하는 기간을 보내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는 별의 첫 번째 진화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1번. 자, 그럼 계속 뭐 주계열이 있을까? 아니죠. 이제 다음 시간에 뭐가 될까요? 여기서 다시 돌아가는 단계가 또 있게 돼요. 바로 우리가 거성 단계로 가는 것들인데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걸 다루도록 할 겁니다. 자,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별의 진화 첫 번째 시간에 원시별이 주계열성이 되는 단계에 대해서 하나하나 확인해 봤어요. 어렵지 않으시죠? 오케이. 여러분들 하나하나 이 시간에
깔끔하게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죠?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